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아시아 최고 부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면서 수년간 아시아 부호 1위를 차지했던 인도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그룹 무케니 암바시가 2위로 내려오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가우탐 아다니 그룹 회장은 재산이 지난 주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1조 원을 기록하면서 암바니를 제치고 아시아 최고 부호가 됐습니다. 올해 59세 아다니 회장은 항만과 항공우주를 비롯해 열에너지, 석탄 등 다양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인프라 재벌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 그의 재산은 900억 달러나 급증했는데 최근에 회사 주식이 급등하면서 아다니 회장은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회장과 함께 억만장자 클럽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1위 부호가 한국과 함께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한국과 계약을 맺으면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 부호 1위에 오른 아다니 회장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가 증가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주식시장 호황으로 많은 부를 쌓았던 사례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원자재 무역상이었던 아다니는 지난 1988년 회사를 창립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1995년 인도 정부로부터 문드라 포트 항구 사업권을 따내면서 본격적으로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이후 아다니 회장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로 엄청난 성장을 했고 이후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광산을 인수하며 회사 덩치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다니 그룹은 인도 최대 물류,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아다니 그룹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다니 그룹은 석탄과 석유로 제국을 건설한 기업으로 손꼽히지만 인도에서 누구보다 빨리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다니 회장은 2030년까지 700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될 것이라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을 8배 증산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인도 모디 총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아다니 그룹도 재생에너지 발전에 집중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사실 환경적으로 대기오염 문제는 인도에서 당면한 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인도 수도 뉴델리는 대기오염 때문에 최근 봉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인도 뉴델리의 학교들은 일주일간 휴교에 들어간 데 이어 대법원이 수도 전체 차량 이동과 산업활동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도시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국처럼 도시를 봉쇄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오염이 심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인데요. 현재 뉴델리의 초미세먼지 수준은 WHO 권고 기준치의 무려 20배에 달하며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기오염 지표인 대기질 지수는 300을 훌쩍 넘습니다.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로 꼽히는 뉴델리는 뉴델리 가스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현재 인도는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국가로 중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대기오염 문제로 인한 사망이 흡연을 제치고 1위에 오를 정도입니다. 지난 2007년 인도에서 대기오염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이들이 124만 명에 달하면서 전체 사망자 8명 가운데 1명이 대기오염 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화석연료로 불을 쌓은 릴라이언스나 아다니 그룹에 대한 인도 정부의 압박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아다니 그룹은 최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사업을 확장하며 인도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다니 그룹은 소프트뱅크의 현지 재생에너지 사업을 인수하면서 인도 1위 태양광 발전 업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해 아다니 그룹은 소프트뱅크로부터 SB에너지 인디아의 지분 100%를 2,600억 루피에 사들였습니다. 이는 인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으로 이 회사는 총 4,954메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다니 그룹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태양광 사업에도 본격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처럼 최근 인도에서 집중하고 있는 태양광 분야에서 한국은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450기가와트 발전 용량을 설치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280기가와트 이상을 태양광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인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태양광 설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관련 부품을 수출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도 한국은 태양 전지와 태양 모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인도에도 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현지에서는 태양광 기술 이전과 현지 제조를 도와줄 한국 기업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하나솔루션의 경우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며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미국 주거용 시장과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 각각 3년 연속, 2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뛰어난 기술력 덕분으로 하나솔루션은 퀀텀 기술과 퀀텀 듀오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찍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최근에서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인도에게 매력적인 파트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올해 초 아다니 그룹이 한국 포스코에 러브콜을 보내오면서 이 같은 상황은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아다니 그룹과 친환경 일권 제철소 건설 등 합작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아다니 그룹은 탄소 저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에 친환경 일관 제철소를 짓고 재생에너지, 수소, 물류, 화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제철소 부지로는 인도 서북부 구자라트주 문드라 지역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의 제철 기술력과 아다니 그룹의 에너지, 인프라 전문성이 결합하면 철강을 비롯한 미래 친환경 사업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포스코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급등한 철강 가격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저가 공세에 중국 철강까지 쇠퇴하고 있어 포스코의 질주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9월 하루 평균 조강 생산량은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 제한에 따라 앞으로도 중국 내 철강 생산은 최소 12개 지역에서 더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과 제조업 부분에서도 철강 소비가 부진하는 등 중국의 철강 산업이 후퇴하고 있어 포스코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포스코와 아다니의 협력 소식에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인도 재벌 2위 안바니도 친환경 분야에 90조 원이라는 투자 결단을 내리면서 관련 기술들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더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인도 구자라트 주정부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760억 달러를 포함해 총 810억 달러를 투자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했던 투자 계획보다 대폭 확대된 것으로 이 같은 안바니 회장의 결단에는 포스코와 아다니 그룹의 친환경 합작 사업 추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도 재벌인 아다니와 안바니가 앞다퉈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의 인도 시장 진출은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도 정부와 인도 재벌들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현재도 인도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는 한국에겐 더욱더 유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도 재벌들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 분야의 관심은 우리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마침내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으로 인도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친환경 기술력으로 인도의 심각한 대기 오염까지 잡을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